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오늘은 좀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트로트 음악 장르의 거성 중의 거성, 불멸의 빛나는 거성 나훈아 씨가 네. 은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전국을 돌면서 은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데미 라스트 고마웠습니다 콘서트를 네네. 끝으로 그 콘서트에서 마이크를 드론에다가 다시고 네. 하늘로 날려 보내셨어요. 네. 다시는 공식적으로는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 그런 네.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에 우리 이채원 선생이 있었다면서요. 그러게 너무 저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네네. 그 역사의 순간에 저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네. 정말 마지막 라스트 콘서트에서 네. 서울 편이었죠. 네. 그리고 당연히 노래로서는 전설이고 그렇지만 네. 또 이런 공연을 직접 기획하시고 또 준비까지 다 하신 다음에 연출까지 다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콘서트 중간중간에 공연 내가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 쏴봐라 네. 저기 쏴봐라 이렇게 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죠. 이제 본인의 기획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되게 뼈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노래뿐만 아니라 네네. 같은 잔소리를 해도 어허. 저는 솔직히 부모님이 잔소리 해도 잘 안 듣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들 중에서 네. 이제 이 하나만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아무리 미칠 듯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한번 싹 웃고 가면은 어허. 네, 하루가 달라지고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웃음으로 출발하라. 네, 근데 사실 들어본 얘기긴 했어요. 예. 근데 들어본 얘기지만 나훈아 선생님 이 전설이 얘기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신수가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렇죠. 사실 예. 예전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잠도 못 자는데 네네. 생활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우리 이채원 선생이 이 현장 공연을 다녀오게 됐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네. 바로 이인현 선생님. 그리고 네.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네. 나훈아 팬클럽의 네.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팬클럽 회장님이시죠? 또 한유섭 회장님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네네. 또 이런 역사적인 무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 네. 말까지 더듬네요. 긴장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한효섭 나훈아 팬클럽 서울 쪽에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회장님과 그리고 이인현 선생님께 네. 스페셜 땡스를 휙 날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만약에 더 네. 달라진다면 두 분의 아주 큰 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나훈아 선생이 남기신 그 히트곡만 해도 거의 100여 곡이 넘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부른 노래가 이럭저럭 한 2,500에서 한 3,000곡 정도쯤 넘을 거고요. 네. 근데 진짜 덕분에 피만가요 덕분인데요. 네. 제가 그 공연에 갔었는데 이거 다 진짜 피만가에서 들어봤구나 했던 곡들이에요. 다들 네. 노래죠. 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나훈아 선생의 그런 그 족적을 우리 한번 쫙 압축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많은 히트곡 중에서 우리가 한 6곡 정도만 추려서 대표적인 특징적인 창법 하나씩만 우리가 좀 우리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나훈아 특집 1부에서 마련하고요. 2부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내 노래의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네, 전화 노래 레슨 연결 레슨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따가 번호 띄워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우현 선생님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나우현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나훈아 선생이 이제 지금 우리 곁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거의 한 50년, 48년 가요 인생 만에 이제 마이크를 놓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여러 가수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 이채원 선생은 전문가로서 볼 때 복귀할 것 같습니까? 다시는 복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쉽사리 판단이 안 되는데요. 네. 나훈아 선생님은 한번 결심을 하셨으면 네. 노래 쪽으로는 복귀를 안 하시고 뭐 네. 다른 미래는 모르니까요. 예. 네. 음. 정말 마이크를 드론에다 달고 가버리셨거든요. 마이크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렇죠. 네, 이인현 선생님이 제가 48년 그랬더니 58년입니다. 58년입니다. 맞아요, 네. 58년입니다. 네네. 네. 제가 아까 48년 잘못 이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나훈아 선생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네. 제가 KBS 1라디오에 제가 출연을 해서 네. MC가 저한테 물었어요. 정말 다른 가수하고는 다르게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 역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훈아 선생만큼은 자기 말을 스스로 삼키는 시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응? 네. 내가 왜냐하면 평소에 나훈아 선생을 쭉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분은 정말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다. 응? 네,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이고, 네, 얼마나 뚜렷하냐 하면은, 네,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그런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나훈아 씨가 틀린 말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딱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딱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딱 중간에 서서 평균선을 늘 유지를 하는 그런 가수였다는 것 점에서 그래서 자기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네. 월요일에 KBS 1라디오에서 제가 또 다시 초청을 받아서 네, 나훈아 씨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녹음 방송이라서 언제 네. 방송이 될지는 제가 다음에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또 나훈아 선생의 노래의 일대기와 그리고 우리 가요계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향후 후세들에게 또 미칠 그럴 영향들 네. 네,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나훈아 선생이 우리 아시다시피 부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사투리를 너무 맛깔스럽게 잘 쓰시고 정겹게 쓰시더라고요. 네. 집안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웬만큼은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집안에서는 출생을 했는데 형님이 음악을 이제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클래식 쪽에 네, 음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따라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네. 네.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이제 출발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천리길로 돼 있습니다만 또 어떤 기록에는 그보다 더 먼저 있는 노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천리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세간에서 가장 큰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 네. 오늘날 나훈아가 있게끔 만들었던 노래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인데 예, 워낙 중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데뷔곡이라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저 이제 이것 따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야. 그러면 네, 훌륭합니다. 네. 사랑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올 테니까요.
네, 이런. 바로 이 곡이죠. 네. 이 노래로 이제 바로 나훈아 시대를 개막을 하는 바로 큰 종소리, 종을 타종하게 됩니다. 네. 마침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정치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국회에 있는 상당한 실력자 그분과 여대생 모모 양이 어떤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 그런 일이 회자가 있었군요. 되었습니다. 네. 한 여대생이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여대생과 그리고 국회에 있는 상당한 실력자와의 어떤 인간관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 노래를 노래 가사 바꾸기로 해서 범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라고 말하겠어요. 네. 아, 그렇게 또 풍자를 또 이렇게 풍자해서 부르는 바람에 더욱더 이 노래가 또 많이 세간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노래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님거리를 비롯해서 물레방아 도는데 정말 나훈아 씨는 내는 노래마다 정말 폭죽 같은 그런 히트를 하게 되고 그때 나훈아 씨가 낸 노래들은 전부 영화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직접 주연을 맡게 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렇군요. 김지미 당대 최고의 여자 배우들과 전부 협연을 해서 네. 그래서 영화로 다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요계의 스타 그리고 또 영화계의 음악의 스타 이 양쪽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도 잘하시겠다. 연기 잘했죠. 네. 예예. 네. 터프한 연기 같은 거 터프한 아주 연기. 사나이던 니 뭐라 카노? 내 아인기란 마 이런 거. 아, 그 말투가 지금 콘서트에서 저는 들었는데 아, 그때부터 이미 딱 나왔던 유행어 말투였어요. 자기 유행어입니다. 네, 요즘 왜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네. 이게 나훈아 씨의 그 초창기 때 그럴 때 나올 때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명대사였네요. 말투라고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시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그 영화 주역들이 하는 그 어감 네. 억양이라 그러죠. 억양. 억양. 네, 경상도 억양. 이거는 이제 나훈아 씨하고는 또 분명히 다릅니다. 네. 다르지만은 하여튼 말 맛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물레방아 도는 데라고 하는 그 노래에 와가지고 특징적인 창법이 하나 나오죠. 어떤 창법이죠?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향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물레방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바로 이거 그때 당시에 흉내 내느라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뭐 도시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아, 딱 그 구절 나오면 다들 막 그렇게 이렇게 부르셨네요. 그러니까 물레방 네. 근데
이렇게 또 끊어질 듯 하는 거 이 스킬이 또 필요하겠는데. 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또 끊어지고. 네. 네. 근데 이런 창법이 왜 나왔을까 한번 제가 해봤더니 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히트 작사를 가장 많이 낸 그 숫자로 보면은 네. 반야월 선생님이 아마 1위일 거고, 그다음이 정두수 선생님일 겁니다. 아, 정두수. 예,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인데 네. 이 정두수 선생님이 이제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집안이 전부 이 시인 출신이에요. 그 형님은 그 유명하신 시인 정공채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두수 선생님도 당연히 시인으로서의 그 이제 자질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어렸을 때 삼촌이 그렇게 이 정두수 선생을 꼬막 정두수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삼촌이 징병으로 끌려갑니다. 아이고. 근데 네. 고향 그 하동 앞에 마을 앞에 이 내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일경에 끌려가면서 그래서 뭣도 모르는 이제 정두수 어린 정두수는 삼촌 어디가 삼촌 하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삼촌은 너 따라오면 안 돼 두수야 나 갔다가 다시 이제 한 3년 후에 다시 돌아올게. 너 그동안 잘 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산어기를 돌았을 때 그때 마지막 이별을 하고 그 삼촌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대요. 돌아오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떠나가 버린 그 이제 삼촌 잃어버린 삼촌을 네. 서울로 떠나간 자기 연인으로 이렇게 이제 환치를 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신 삼촌을 그리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왜 삼촌 안 오시느냐 이거죠. 맞죠. 여기 이제 노래 가사에는 이제 서울로 간 사랑이 안 돌아온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요.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 그렇게 이게 완전히 흐느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걸 우리가 응용해 보면은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그날들이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힌트를 가져와서 응용을 한 거네요. 아니 원래 있나요? 김수희 씨 독창적인 창법이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쭉 연결해 보면은 네. 이제 같은 이제 그렇죠. 학명학적으로 같은 부류의 창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소중했던 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네. 듯 이어질 듯. 이런 이제 특수한 그런 이제 창법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물레방아 도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나훈아 선생이 70년대까지는 주로 정적이면서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그런 정통 트로트를 많이 발표를 하죠. 네, 성진영 님. 네, 중간에 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만 원 큰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네, 우리 성서방 고맙네. 이따가 즉석 작곡해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훈아 선생은 우리가 가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이제 아픔도 달래주고 슬픔도 그리고 못난 점 그리고 부끄러운 점을 또 가려주는. 네. 달래주는 것은 따뜻한 손길이고 그다음에 네. 가려주는 것은 마치 커튼과 같이 든든한. 그 사람의 드러내고 싶은 장점만 드러내게 만들고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오히려 가려주는 네. 이런 커튼 같은 역할도 해야 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즐거운 분들에게는 당연히 어깨춤이 나오도록 더 같이 신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수고, 네. 그다음에 아픈 분들에게는 따뜻한 약손이 돼주는 거고, 네. 부끄러운 그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커튼이 돼주고, 네. 이게 가수인데 이 나훈아 선생이 연말이면 꼭 하는 행사가 있다 그래요. 어떤 행사죠? 12월 한 중순 정도쯤 되면은 네. 오늘날 나훈아가 있기까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애썼던 그런 분들을 챙기고 네. 특히 그 중에 나훈아의 그 히트곡을 만들어 주신 그런 작곡가 선생님들을 꼭 챙긴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네, 12월 달 되면은 이 나훈아 오늘날 나훈아의 중요한 히트곡을 만들어 주신 작곡가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예, 소탈하게 식사도 하고 네, 소주도 한 잔 나누고 이렇게 한답니다. 아, 그것도 대단하신 면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연말에 이와 같이 작곡가나 작사가 선생님을 초대해서 아이고 저의 이 좋은 곡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표하는 네, 식사라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마음을 표하는 분을 딱 세 분을 봤어요. 나훈아 선생이 당연히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자연 아, 이자연 선생님. 예 그다음에 네. 하춘아 하춘아 선생님. 네, 이분들이 꼭 연말 되면 저들어 초청을 합니다. 아, 저 선생님들이시네요. 네. 그만하게 또 하시니까 또 그런 또 존칭도 네, 잘 어울리시고. 그렇죠. 네. 12월 달 하면 가수 얼마나 바쁜 달입니까, 그죠? 그죠? 그 콘서트 하고 네, 디너쇼 하시고 막 정말 정신없을 때인데 네. 그래도 꼭 챙깁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갔다 오면서 그 음식도 맛있었지만은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더 맛이 있고 더 고마웠던 네.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데 나훈아 선생은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네, 보통 초창기 때부터 자기 자신이 작곡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작사 작곡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의 히트곡 대부분이 다 본인 작사 작곡이에요. 네, 네, 초창기 70년대만 빼고 나면은 그럼 70년대는 왜 안 했을까? 나훈아 선생이 데뷔할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작사 아 진짜요? 작곡을. 데뷔할 때부터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적인 천재라는 얘기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70년대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다. 아, 그래서 건방지다. 음, 사회적으로 어디 가수가 건방지게 작사 작곡을 해? 약간 분위기가 그랬네요. 예, 그때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시절 때부터도 작사 작곡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뭐 보면은 뭐 이제 네, 김정구 선생의 이제 친형 되시는 김용환 선생을 비롯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난영 선생의 또 이제 남편 되시는 분,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50년대에도 또 그런 분이 많죠. 뭐 김용만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작사 작곡 노래 다 본인이 다 하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70년대까지 여전히 네, 우리 사회, 우리 특히 가요계에서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하는 것을 그렇게 꼭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다른 작곡가 선생님한테 곡을 받고 네. 정작 자신이 만든 노래는 동료 가수들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초창기 때부터 동료 가수였던 조미미 씨한테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런 노래를 줘가지고 히트를 시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조미미 선생님이랑 뭐 같이 했던 그런 작품도 있는 거 보니까 네네. 네, 그렇게 드렸고 그렇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여러 가수들한테도 이제 작품을 줬는데 대신에 이때는 뭐냐 자신의 나훈아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본명인 최홍기로 아,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네요. 부산 초량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홍기. 네. 아, 본명이 최홍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요때 이제 그 한 10년 아니면 15년 주기로 네. 가끔 보니까 옛날에 자신이 받았던 그 노래를 작곡해 주신 작곡가 선생님이 요즘 들어서 조금 활동이 좀 눈에 안 띄네. 저분이 조금 좋은 곡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저 선생님의 곡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저 선생님이 약간 지금 소강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조금 좀 뒷받침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옴니버스 음반을 냅니다.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혜를 입었던 작곡가 작사가 선생님 작품을 모아가지고 따로 음반을 내는데 그 음반 중에 한 곡이 바로 고장난 벽식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아니 그렇게까지 잘 챙겨주시네요.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참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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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네. 세월아 나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한 번쯤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병역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 노래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박성호 어느 선생님 세대. 곡,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평생을 친구처럼 그리고 같이 식구처럼 지내왔던 매니저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그 식구들에게 거금을 또 이렇게 내놓으면서 위로를 해서 또 생계도 책임을 져주던 그런 또 인간적인 풍모 참 그런 것들이 여러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그 나훈아 선생의 아름다운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향기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80년대 접어들게 되면은 네. 쇼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적인 배우 김지미 선생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오. 그리고 김지미 선생과 같이 그런 단꿈을 꾸는 그 시간은 가요계 활동을 접었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집중하시는 건가요? 김지미 선생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한 면 존경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지미 선생을 사랑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나훈아 씨의 그 사나이다운 그런 풍모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연문설이 듭니다. 네, 어떤 여성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기자 앞에서 네 한번 내려볼까요? 네, 이걸로 또 한번 세계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네, 네. 쇼킹했던 그거는 사건이죠. 저도 들었던 네, 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를 숨기지 않고 네. 정면 돌파를 해나가는 그런 나훈아 선생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으로 아까 작곡가 선생님을 챙긴다. 또 연말에 또 네, 이렇게 또 아니면 옴니버스 음반을 만들어서 또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하든 좀 또 빛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향기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정적인 그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작사 작곡가로서도 볼 때 제가 볼 때는 천재성입니다. 특히 작곡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작사 실력이 저는 더욱더 높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곧 이어서 이제 우리 이채용 군과 공저로 네. 2년 전에 이제 가요 가창학이라는 그런 노래 창법 책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출판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게 대중가요 작사론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이채용 군은 주로 댄스 발라드 쪽을 이제 집필을 하고 저는 이제 트로트 쪽을 집필을 하는데 여기에 나훈아 선생이 직접 작사한 노래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문학적인 가치가 크다는 거죠. 네. 평소에 책을 달고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사가 굉장히 서정적인 게 많습니다.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 날엔 내가 당신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엔 내가 당신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네, 아주 유명한 곡. 네. 그리고 아주 서정적인 곡이고요. 네. 보니까 가사가 진짜 다 이 은유도 다 들어 있고 너무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비 내리는 여름날에는 우산이 되어주고, 네. 그리고 눈 내리는 또 겨울밤에는 불이 따뜻한 불이 되어서 달궈줄 것이다. 네. 이만큼 서정적인 그런 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70년대 본인이 작곡을 했던 잡초하고는 완전히 유를 달리하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짜잔. 이름 모를 잡초야. 짜잔. 네, 팔이라도 있으면 손이라도 흔들어서 누구한테 도움이라도 요청해보고, 네. 그다음에 발이라도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서라도 좀 구원을 요청해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냥 잡초라네. 잡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력은 하지만은 자기의 꿈을 쉽게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 서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렸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다정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감 있는 이런 노래를 발표를 해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집안의 통장은 조금 썰렁하더라도 따뜻한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사랑이 있다면은 그 집안은 반드시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집안이다. 결국은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요. 그리고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메시지가 있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훈아 선생이 또 일본에도 공연을 또 자주 가고 그렇게 했었죠. 제가 한 공연을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설적인 그런 얘기는 역시 일본의 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던집니다. 그거는 이제 나훈아 선생의 직설 화법은 아주 특징적인 그런 화법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 공연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의 트로트의 이 편곡 기법이 조금은 좀 진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발표할 때 무시로라는 노래를 발표할 때부터 편곡 기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박남정 씨의 노래 작곡을 담당한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제가 작사하고 이제 작곡은 김기표 선생님이 했어요. 김기표 하면은 이제 급행열차 출신이죠, 그렇죠? 이 김기표 선생에게 주로 그 이후로는 이제 이 편곡을 맡깁니다. 그만큼 이제 팝적인 그런 요소와 트로트적인 그런 요소를 이렇게 서로 오버랩을 시키는 퓨전적인 그런 어떤 음악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음악에도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성공을 해서 또 히트를 했다. 또 이런 징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무시로.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늦은
무시로. 네. 뒤집는 목이 아주 매력적인 노래죠. 나훈아 선생이 사실은 네. 꺾는 목을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특히 뒤집는 목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지고 패러디하는 그런 가수들한테는 네. 패러디하는 분들한테는 뭐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흘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절대 그러지 않죠. 과하네요. 네. 딱 진짜 할 때만 하시고 네. 어떨 때는 대조 효과로 그냥 다음엔 빼시고 그렇게 아주 적당히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훈아 선생의 초창기 그 노래들을 보면은 뒤집는 거 거의 없어요. 네. 그 꺾는 것도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 꾸미면 정도지, 네, 그렇게 꺾질 않습니다. 단지 이제 패러디하는 분들은 그 특징을 네, 과장을 해야 과장을 해야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과장이 됐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요 역사 중에서 패러디를 많이 한다, 모창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모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네. 그만큼 인기가 월등하다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조사를 우리가 해보니까 가장 모창을 많이 한 가수 대상이 1위가 제가 볼 때는 나훈아. 맞습니다. 네. 네. 2위가 남인수. 3위가 배호. 네, 이런 순서로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위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조용필 선생 모창도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패러디 가수 중에서 너후나, 나운하, 맞아요. 나호, 네, 뭐 네. 정말 네 이름도 진짜 이름. 엄청 많죠. 네, 네. 제일 많은 이미테이션 가수가 바로 이 나훈아 씨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트로트 가수를 한다. 지금까지 과연 나훈아 선생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손꼽아 몇 분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트로트 이 개로 왔을 때. 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발성. 우선은 뭐 완벽하고요. 이런 네. 노래 할 때는 저런 노래, 또 저런 노래 할 때는 저런 발성. 뭐 노래에 따라서 네, 다변화되는 그런 발성을 바꿔 나가는 거. 네. 그리고 기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교를 갖고 계시니까 네. 네, 꺾는 목, 흔드는 목, 그다음에 뒤집는 목, 네, 뭐 그다음에 활강, 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감정 뭐 나훈아 선생 앞에서 감정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네. 네. 제가 솔직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딱 노래 듣고 한 번 울고요. 그 이후로 노래 듣고 운 적이 없었는데요. 네. 나훈아 선생님의 남자의 인생 그거 부르실 때 갑자기 눈물이 그냥 흐른 게 아니라 눈물이 그 수돗물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래요. 네, 이제, 대단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남편이 되고 이제 네, 아버지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이따 그거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채원 선생 그거 한번 불러볼래요? 저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자, 그리고는 그 노래에 감동이 온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남자라서 또 이해를 해주시네요. 그런데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무시로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를 때까지 이제 주로 정통적인 그런 면을 강조했고 한국적인 정서를 이제 강조를 했다면은 한국적인 정서는 끝까지 가자입니다. 나훈아 정서는 한국적인 정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곡 기법에서 이제 팝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킨다 그랬죠. 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발표한 노래들을 보면은 많이 나훈아 의식, 나훈아의 이즘, 나훈아 이즘. 그러니까 이즘 아예 그냥 그 현상이 됐네요. 네. 이즘을 많이 노래에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노래들이 보입니다. 물론 철학? 다는 아니에요. 네. 다는 아니지만은 네. 머릿곡으로 발표되는 노래에 보면은 나훈아 이즘이 있어요.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렇죠. 자, 네. 우선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남자의 인생 나오죠. 네. 네. 아니 그거 미리 불러주시고 네 차라리 제가 네 배울게요. 자, 아까 무시로 할 때는 이거 뒤집는 목이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거기랑 네. 이미 와버린 슬픔은 울지 마. 여기 하는 말아요. 이거는 그렇죠. 가성. 가마 그러니까 발성이 전환. 네. 말아요. 네. 가성을 가려 그러면 목에 힘을 뺀다. 네. 두 번째. 내려간다고 생각.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데도 내려간다 생각해라. 네. 그다음에 가슴에 육성으로 돌아와야 돼. 육성 돌아올 때는 반드시 뒤집으면서 뒤집는 목을 가져와라.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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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슬퍼도 울지 말아요. 슬퍼도 울지 말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와, 네. 완벽했어. 직접 한번 뵙고 오니까 네. 네, 기운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훈아 선생은 이제 모든 공연을 네. 특징이 있어요. 나훈아 선생이 아마 지금까지 가요 활동을 하면서 방송사에서 아마 가수왕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아, 방송 활동을 안 하셔서 거의 방송에서 히트난 가수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좋아해서 불러서 불러서 히트한 진짜 국민 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의 의식 속에는 나는 방송에서 신세를 진 적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의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나훈아 선생이 볼 때 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자기 공연을 할 때 대부분의 연출을 자기가 다 기획안을 낸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네. 아마 그런 것도 참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슈퍼스타일수록 자기 무대를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의 지금까지의 쭉 연혁을 보면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은 전혀 출연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나훈아 100분 쇼 요거만 해요. 자기 혼자 출연해서 자기 혼자 끝까지 다 하는. 네. 네, 그것도 우리 공중파 3사에 한 해는 이쪽, 한 해는 저쪽, 한 해는 저쪽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집을 구성을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주변 분들의 전해 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송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거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도 있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뭐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죠. 그런 특집 쇼를 방송사에서 2시간짜리를 하면서도 연출은 자신이 직접 다 한다. 그리고 스텝도 자기가 요렇게 다 고른다. 그러면 모든 쇼를 자신이 직접 연출한다. 그다음에 어쩌면은 진행하는 이제 쇼의 대본, 네. 이런 대본까지도 아마 깊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직접 이번에 보니까 네,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고 다 하신 게 딱 느껴져요. 그런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대 장치.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새로운 그런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LED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런 조명. 네. 그다음에 연출을 할 때는 카메라가 어느 방향에서 몇 대가 해서 어떻게 앵글을 잡고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결국은 한마디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네. 네, 무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조명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음향도 알아야 되는 거고 카메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 연출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막이 오르기 전에 시계가 짝깍 이제 뭐 3분 남았습니다. 하면 음악 바뀌면서 펑펑펑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오, 예. 저것도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그런 디자인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훈아 선생이 다방면에 정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성공을 다 거둡니다,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허투루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검증을 거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남자의 인생 하면서 이제 나훈아 이즘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네,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성들이 우리 그 남성 본위의 사상
그러니까 남존여비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또 많이 학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주로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뭐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그런 작품도 있죠. 그렇죠. 눈물 나는 여자의 인생들을 많이 다뤘죠. 네, 일본에도 보면은 온나노 이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다 여성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학대받고 하대받는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가요에 올렸다면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 시대라는 기치가 내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남자들은 집에 가서 말도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우리 집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네. 만나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네. 음. 그러면 다 이제 남편분들이 집에서 이거 네.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고 와. 뭐 이렇게 네. 하시고 노래 열심히 배워서 뭐 행복해 하와 이렇게 와 이렇게 해준다고. 오, 네.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됐죠. 옛날엔 상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약간 좀 핍박을 받고 네. 그리고 집안에 있다 보면은 자꾸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여전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깨에는 자식과 그리고 식솔들 가솔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짐은 여전히 실려 있는데 네. 집에 가면은 또 쉴 곳이 없어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 갈 곳이 없습니다. 남자라는. 요즘은 수고했다 그 한마디도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나훈아 씨가 이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둑어둑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찬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눈물 나죠 이거? 네. 지친 하루 눈을 감고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귀를 반뜬다. 이게 왜 반을 떠야 될까? 네. 내려야 되니까. 내려야 되니까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자버리면은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네. 집에 돌아오면은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술 먹다 늦게 왔지. 회식하다 늦게 왔지. 네. 이렇게 오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권리도 없고. 눈은 감고 있지만 네. 뇌는 반 깨어 있어야 되는. 네. 마모나쿠. 네. 지기노 데스. 봉천동 지기노 에키데스. 에키와. 또 뭐 중국어로 또 나오고. 줄빵빵 다시. 네. 잭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다음 역은 봉천역. 네. 내 질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띠리다 이렇게 탁 나가죠. 급하게 내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죠. 남자의 인생 요즘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많이 좀 남자 봐주이소.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채훈 군도 이거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무 네. 잘 부르시니까 그 뒤에 부르려. 광화문 사거리에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남편이라 그 이름은 남편의 인생. 우리는 어쩌다가 남편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냐? 응? 진작 이럴 거였으면 미리 말씀을 언지를 좀 주셨으면 제가 늦게 했죠. 아들아, 그래도 내가 집안을 내가 문을 닫을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이 꽉 깨무시고 모른 척 하시던데요. 축하한다. 네가 드디어 가는구나. 하시면서. 그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특히 우리 세린이 났을 때 얼마나 기뻤다고 내가. 응? 그때부터 시작이던데요. 자, 참 이런 걸 보면은 네. 요즘 우리 이제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점점점 영역을 잃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영역을 잃는다는 것은 그 남성들의 권위, 힘, 그리고 희망, 꿈을 잃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하나의 사회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밸런스가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부터 우리 방송의 드라마를 보거나 그다음에 또 뭐 교양 프로그램을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남자를 희화화시키고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굉장히 뚜렷해졌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남자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썩 의식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제가 방송국에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도 방송국에 다니잖아요. 네. 그 꼭 이 원인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 그 주체들이 네.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쪽에 관점을 두고 많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사에서 방송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자들끼리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서로의 양성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평등하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방송사를 좀 오가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너무 남성들이 살아가는 축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집안도 보면은 건전하려 그러면은 내 기둥이 반듯하고 네. 그 위에 지붕이 반듯하게 서야 그게 이제 집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기둥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인데 남자가 기둥이 되고 그 위에 또 포근하게 감싸주는 지붕이 이제 여성이니까 아내가 돼야 되죠. 남편은 기둥이 되고 아내는 지붕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지붕과 기둥을 전부 여성이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집안이 부실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은 튀어나가 가지고 기둥이 하나 빠져버려 가지고 가장 해체라는 그런 불행까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분석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상이 네. 뭐 저출산의 이혼율도 높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조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매스컴이 그리고 워낙 많이 우리에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그런 영상 콘텐츠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세계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둘 다가 옳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끼리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같이 한번 묶어보자. 이런 것이 돼야지. 네, 옛날부터 우리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싸움하는 사람들 옆에서 싸움을 더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형태가 이제 싸움 구경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네. 시청자가 구경꾼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송도 그다음에 또 우리 책도
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무 흘러다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 무분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훈아 씨가 이제 이 지금 이제 들려드리는 이 테스형을 공연을 할 때 어게인은 이제 나훈아 또 콘서트를 했었죠. 네. 그때 남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현명하면 위정자는 생길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해요. 네. 이번에도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도 저희 보고 네. 정신 똑바로 챙기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정신 차리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저희만 집중하면 된다고 네, 하셨어요. 왜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싸움꾼들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움을 말려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싸움을 하는 사람한테 끼어들고 어느 쪽 한편을 손을 들어주고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연 대한민국은 통합이 중요한 것이지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싸움을 해서 이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있나요?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손해가 납니다. 싸움하는 사람으로서 이득이 생기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물 건너 있는 사람. 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테스형이 나왔는데 이 테스형이 이제 나왔을 때 제가 문화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게 됩니다. 이호섭 이름으로 문화일보를 조회를 하시면은 지난해 1년 동안 칼럼을 여러 개를 제가 써놨어요. 거기에 테스형이라는 주제를 하나 이제 썼는데 네. 테스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죠? 철학자. 네. 지금으로부터 2500? 2500년 그 전에 정도? 그리스의 철학자죠, 그죠? 네. 제일 유명한 말로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가사에도 나와요. 네. 여기 너 자신을 알라면 통내백국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너 자신을 알라. 자, 여기가 이런 가사시답니다. 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왜 웃었을까? 개콘을 봤을까? 아니요. 개콘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이 마치 개콘처럼 보여서 허탈해서. 허탈하게 턱 빠지고 아이고 하고 이제 웃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 아픔을 웃는 게 아니라 아픔이죠 이게. 네. 하도 기가 차니까 그 아픔을 웃음에다가 묻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아픔이야. 비통한 아픔을 비통한 아픔이죠, 삼키는 그죠? 거네요. 네. 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저 와줬습니다. 오늘이 물론 자고 나면은 눈 뜨면은 환하게 밝아 있으니까 그저 왔죠. 네. 세상에 그저가 있나요? 없죠. 공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은 항상 공짜로 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한 그 은유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 다음 단어를 보면은 읽어보세요. 죽어도 오고 마는 죽어도 오고 마는 이건 누가 거부해도 막지를 못하는 네,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다른 내일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자, 내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눈 뜨고 나면 되는 내일. 근데 지금 그러면 그저 네.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해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나마 편안하고 네, 좋은데 살아 있어. 근데 내일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냥 폭삭 망할지 모르겠고 이런 두려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저 와줬다는 겁니다. 그저 줬다. 누가 그저 줬느냐? 야, 이 노래가 나올 당시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무상복지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상복지, 그렇죠? 네, 무상. 돈 안 주고 노동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저 주는 거. 그럼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은 빚더미인가요? 그렇죠, 빚이죠. 그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럼 누가 갚느냐? 돈 받은 사람이 받느냐? 후세대가 이제 받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거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돈의 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돈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네. 진짜 엄청난데 메시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나훈아 선생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본인이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이었을 거다. 네,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에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의 노래 인생에서 평생 저의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최고의 스승님은 바로 팬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팬 여러분이었다. 그러면서 뒤에 바로 또 재밌으라고. 네. 오죽 까탈스러워야지 기가 하면서 곡도 그래서 더 잘 써야 되고 가사도 그래서 내가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저 개인으로 볼 때도 네 대중들에게 제가 곡 하나, 네 그리고 노래 하나, 방송 하나, 네 어떻게 임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네. 나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송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곡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이 돌아오는 길에 네. 진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특히 이 말은 좀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팬들이 그만큼 훌륭한 좋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계셨기에 오늘날 훌륭한 가수 나훈아를 키웠듯이 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열려 있는 그런 분들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끝없이 쫙쫙 화려한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요즘 애들 안 낳는다고 우리들이 다시 낳자 그러잖아요. 하나씩만 더. 나훈아 선생님도 한번 낳았지. 네. 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그리고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만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유독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 절벽이 너무 심해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네 어떻게든 좀 알을 낳아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70세 쌍둥이 출산한 사진을 딱 띄우시면서 진짜? 네. 하나쯤 저 아, 청춘을 돌려다오를 불러주시면서 네네. 한 명씩만 더 낳자고요. 아들이 아무리 때려치기도 안 낳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하나를 더 낳자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긴 네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나름대로는 아기를 네. 낳지 않는 이유는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지.
제가 이제 저는 나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결혼 생활을 조금 그 요즘 막 이혼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한 면보다는 네.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서로 이렇게 도닥이고 그다음에 또 아이로 인한 그런 행복감을 전혀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겁먹고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이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아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관계 되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폐가 된다거나 아니면 불편을 준다거나 특히 모욕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유가 어쩌면은 조금 속박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청춘 남녀들끼리 서로 나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 때로는 성추행이나 그다음에 성희롱 이런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왕왕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요새 원래 그 대시하거나 이런 역할을 보통 여성이 하면은 뭐 멋있긴 하겠지만 부끄러워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데 뭐 이렇게 밥이라도 같이 영화라도 같이 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잘못 말하면은 저 수치심 느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성희롱이 돼 버리니까 범죄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좋아한다는 말을 한번 했는데 그게 범죄가 되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2025년도에 세회 벽두에 한번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것이 결혼과 출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 요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남자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자유롭게 조금 더 이렇게 유순하게 풀어주시면 이제 데이트 신청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결혼도 더 많이 할 거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인의 인권이 속박돼서는 안 돼요. 네,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해주는,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자유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는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그렇죠. 국가가 개입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여성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말을 건네고 싶어도 겁이 나서 말을 못 해요. 겁이 난답니다. 겁이. 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얘기 나와서 말인데, 간접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지금 유튜브 피만가요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편집과 사진을 아주 멋있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동생이요. 지금 요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도 못 붙이고 다녀가지고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아시죠? 제가 뒤에 말은 안 해도 제가 아버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제 동생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법 반반합니다.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해서 탄탄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영희님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좀 나훈아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신유리님 5만 원 후원, 그리고 김시원 작사가님 5만 원, 유채아님 3만 원, 유진공님 15,000원, 영희님 5만 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제 노래도 좀 지도해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나훈아 선생의 이 얘기가 워낙에 방대해서 사실 이것도 다 못한 거죠. 다 못한 거죠. 중간 축약을 한 건데도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래를 교정해주는 시간은 일단 빼고요. 나훈아 선생의 이제 은퇴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선생을 이제 보면은 히트곡이 이제 많은 그만큼 또 사회적인 그런 중량감도 그만큼
무겁고 높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했던 것은 우리 남북 간에 이제 이 교류를 우리가 활발하게 할 때 네. 북한으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네. 그때 나훈아 선생이 정중하게 저는 가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이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 북한에 계시는 이제 그 지도자께서 이 나훈아 선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연령이 좀 이제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그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자신이 아마 어떤 방향을 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네. 자 그리고 이제 나훈아 선생의 평소에 자기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또 세계관, 네, 또 인간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거절을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니 그 가수가 그냥 국가가 부르면 와야지. 응?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렇게 좀 서운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나훈아 선생은 그냥 거침없는 행보 자신이 한다면 하는 거고 안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거고 네, 네. 그냥 이런 가요계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방송에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팬들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한 문자 그대로 트로트의 황제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나훈아 씨가 신보를 냈다. 기사만 나가도 그냥 뭐 20만 장, 30만 장 음반이 바로 팔려나가는 맞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기록을 세운 그런 가수. 네,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최근 들어서 많이 내면서 이렇게 이제 무대를 떠나갔는데 대신에 이제 나훈아 씨의 그 말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네. 그냥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그냥 자기 표현 방식대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유롭게 막 이렇게 해석을 재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나훈아는 나훈아여야 하고 나훈아의 말은 나훈아의 말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나훈아다워야 하고 우리 해석도 나훈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만 듣는 나훈아의 말, 나훈아의 노래, 나훈아의 인생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제 인생을 바꿔 주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채원 선생이 현장에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이인현 선생님과 그리고 한유섭 선생님. 네, 한효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협찬을 해 주셔서 우리 이채원 선생이 생생한 현장까지 다녀와서 오늘 이 방송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둘도 없는 그 장소에 제가 함께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후원해 주신 분 네. 성진영 님은 우리 이채원 군이 해 주시고요. 네. 네, 신유리 님은 제가 하나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 저희가 즉석 작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